여주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주 라디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닭가 박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불쌍한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치통이 있어서 말을 조금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가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 까서 제가 안 까라 그랬는데 지난 방송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 까라고. 네. 그다음에 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찬입니다. 네. 성함을 이렇게 막 이제 앞으로 어차피 카페에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진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자리네요. 이곳에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함께 이런 자리에 함께 와주셨으면 하는데 참 예쁜 공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록담쟁이요. 네. 그리고 오늘 100만 티를 갖고 계신 이 기자님이요. 뭐 신경의 변화가 있으신지 안 나오셨어요. 네,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칙칙하고 어두운 공간을 벗어나서 초록담쟁이 카페에 왔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 소개시켜드렸죠. 아주 커피도 맛있고 그 다음에 안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온기 있고 좋습니다. 여주 라디오가 드디어 팟캐스트에 진출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는 유튜브에서만 유통이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명한 나는 꼼수다 이런 것처럼 팟캐스트를 통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튠즈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구독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루트는 팟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팟빵 치시면은 한글로 팟빵입니다. 그래서 팟빵 들어가시면 다운도 가능하니까 쉽게 이제 더 듣기가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3편이 방송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한 분이 저희 카페 가입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볼리비아에서도 또 회원이 한 분이 또 가입을 하셨어요. 야, 진짜로. 한국 사람은 맞아요?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옛날에 EJ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광고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좀 자꾸 들어오서요. 그래갖고 거기는 외국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심심한가 보지. 네, EJ 화이팅. 자, 그리고 저희가 카페원이 지난주에 42명이어서 이제 지금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언제 들릴 거야? 근데 그건 늘어났는데 카페 조회수는 왜 이렇게 적어? 그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들어오자마자 가입을 안 해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팟빵으로. 팟캐스트가 되면서 이제 가입을 안 하세요. 여기 조회 건수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예, 이제 조회수는 이제 팟캐스트로 다 넘어갔죠. 그럼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네. 네네네. 갈수록 보니까 조회 건수가 줄어들어서 걱정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의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딱 한 건. 여주 라디오를 시작한 것 참 멋진 일. 네. 제가 누가 쓴지 알지만 진 팀장님 부인께서 써주셨습니다. 참 썰렁하다, 썰렁해. 네, 그리고 카페 의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디미님, 내 살고 있는 작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 반갑습니다. 생기고 보니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네요. 다운로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해서 틈날 때 듣기도 하고 퍼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제 서비스 시작했으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거예요? 팟캐스트 하려면? 예, 그래서 지금 저기 혹시 누가 후원해 줄 분이 계시면 심각하구만. 호스트 돈 얘기 나왔구만. 슬슬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더만 이제 슬슬. 지금 제가 먼저 다 냈어요, 일단. 어쩌라고 그래서. 다음에 박유빈님,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쭉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소나기님, 여주 라디오 프랜카드 광고하고 싶습니다. 터미널 사거리 세종대왕상 앞 계시대 5단에요. 되는데요님, 여주 라디오라는 좋은 방송을 여기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예. 이분은 이제 이분이 캐나다 사시는 분입니다. 산골 소녀님 잘 들었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아자아자. 산정님 3편 잘 들었습니다. 여기 패널분들은 잘 들으세요. 오프닝 게시판 글 소개해서 제 글이 짧다는 말씀하시기에 좀 길게 써봅니다. 3편에서 아쉬운 건 도자업에 종사하는 분을 초대만 했다는 겁니다. 고정 패널 간 입담에 전문가 의견이 많이 묻혔습니다. 또 하나 패널들 입담에 임팩트가 부족해요. 발언이 세야 서로 공격도 하고 연합해서 공공의 적을 씹어대고 뭐 이래야 듣는 이도 재밌는데 특히 시골 기자 이 기자님 세게 좀 말씀하세요. 기자가 너무 약해. 어이됐든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 난로 하나 장만하세요. 패널들 춥다는데 출연료 없이 공짜로 쓰면서 말이야. 하긴 두 번째로 불쌍한 영세 자영업자니 뭐 네, 저 300자 채웠습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야, 예. 박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없어요. 아 근데 아까 현수막 걸어주신다는 분은 예, 예.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걸으라는 얘기요? 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광고 후원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돈을 내야지 일단 돈을 내야 뭐 걸든지 말든지. 아예 오늘 방송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돈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고. 예. 자, 그리고 팟빵에 처음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꾸러기님이 끊겨서 나오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볼게요. 저희가 마이크 얘기 또 한번 하는데요. 이제 이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나오시는 분들이 노안이 오셔갖고 밑에 그 기사 이렇게 써오는 거를 보려면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멀리 보다 보니까 마이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 방송 들어보셨어요? 뭐 대충. 혹시 수정하실 거나 뭐 있으십니까? 네. 별로 뭐 이번에 지난번에 수치 갖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크게 오류한 건 없는 다음부터 것 우리는 같은데. 수치를 얘기하지 말자고요. 수치. 계속 책임 안 지려고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수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는 건. 네. 미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 사장님. 자. 야, 그 목소리 좋아. 힘들어. 여기 고정 게스트를 여자분을 한 번 둬요. 그럴까? 네, 여자분 한 분을 둬요. 진짜 그 숙주나물 생산업체 남한강 대신면에 숙주나물 140박스 기탁. 숙주나물 생산업체 남한강 대표 양미웅 씨입니까? 마웅 씨입니까? 예, 안 보여. 양마웅 씨는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달라며 대신면 사무소에 3.5kg 숙주나물 140박스를 기탁했다. 양마웅 사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면은 이번에 기탁받은 숙주나물을 설 명절 전 지역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수 한번 치시죠 뭐. 대신면은 이것만 또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인가? 좀 붙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붙이겠지 뭐. 설마 아니 그거 뭐 그것만 먹고 살라 그러겠어. 믿어봅시다. 농협 주부 모임 사랑의 쌀 나누기. 여주군 농가 주부 모임과 고향 주부 모임은 지난 22일 설날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대신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가 주부 모임 여주군 연합회장, 고향 주부 모임 여주군 연합회장을 비롯한 8개 지역 농협의 고향 주부 모임 읍면 분회장과 이봉열 여주군 지부장, 김형아 대신농협 조합장, 관내 여성복지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나눔을 함께했다. 이날 나눔 행사는 지난 12년 4월에 여주보, 강천보, 이포보 등 4대 강보 직거래 장터 개장 행사를 시작으로 주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설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 24가정을 선정해 여주쌀 10kg와 이불을 전달할 예정이다. 뭐 진 팀장님이 다음 거는 해주시죠 뭐. 뒤에 남은 다행이다. 아니 미담을 전하는데 왜 짜증나는 목소리를 해? 고맙고 감사한 목소리를 해요.
저번에도 그 테니스 여흥초등학교 학생 그 테니스 그 친구 같아요. 똑같은. 네. 네, 그분 네. 그 친구가. 여흥초 테니스 오유경 전국대회 2위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네, 그리고 여주 지역 로타리 클럽 합동노인 그 보행 보조차 전달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으니까. 예. 좋은 일은 서로 그 함께 나누고 더 확대해서 우리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미담 있으신가요? 진 팀장님이 미담이 있다고 저한테. 살짝. 네, 저희 집 미담이 날라왔습니다. 미담이. 누구에게는 폭탄이 날라온 거죠? 작년 11월 달에 저희 집 기르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3개월 만에 그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 몸이 아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적적하시다고 해서 강아지를 입양을 시켰는데 이 개가 11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를 그 키우는 주인집에서 한 달 전에 개를 그 목줄이 이렇게 풀려갖고 잃어버렸다는데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데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고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뭐 좀 어려운 사람들 돕자 그래갖고 시범 연습 삼아 이제 세 집만 어제 이제 그 이주 여성들 세 집을 방문했었는데 뭐 잘 살리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추천을 받고 간 거니까. 근데 간암면 안금리에 계신 분은 가서 보고 나서 우리 직원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저녁 때 또 갔다 그러더라고. 집에 가서 부인이랑 먹을 거 이렇게 가지고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자하고 사는데 사는 게 또 엄청 어려운데 거기다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면서 살더라고. 좀 이주 여성들 우리보다 뭐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옛날에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도 미국 가서 이렇게 이민 가서 고생했는데 같은 인격적인 대우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또 미담 있으신가요? 오늘은 네, 뭐 다른 기사들이 많아서 그 미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문에서 좋은 기사들이 이번에 많이 내주셔서요. 감사원 4대강 총체적 부실 이거를 써주셨어요. 여주신문 이런 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세종신문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이게 경기도의 이재준 의원인가 이게 항상 이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한번 이재준 의원을 뭐 이렇게 통화를 하든지 한번 뭐 만나든지 해서 그분이 항상 뭐 여주군에서는 굉장히 그 싫어하시는 도의원이죠. 여주군에서는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또 환경운동이나 이쪽에서는 또 굉장히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좀 재밌는 분이라서 한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능서 역세권 개발 일단 정지. 이거 예, 정지됐어요. 이거 도의회에서 경기도에서 통과가 안 됐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2부에서는 그 여주 시승격과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버스 노선 그 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뉴스 이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활빈단이라고 있더라고요. 활빈단. 네, 그 활빈단에서 뭐 아까 어디죠? 활빈단에서 사면복권 그 반대하는 활빈단에서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등 대통령 친인척 죄송합니다 발음이 현 정권 실세 비리 연루자 특별사면 적극 반대. 저도 반대합니다. 네.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아유. 근데 이게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나라 51.8대 48이기 때문에 분명히 꽤 많은 숫자가 숨어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난 아주 사면복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확실하게 도장이 이참에 확 찍게. 근데 이게 좀 일찍 말씀해 주시지. 활빈단에서. 이 임기 지금 한 달 안 남았는데. 감사원 하는 거 보고 같이 묻어가는 거죠. 맞다. 감사원 했기 때문에 한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그 손으로 말해요. 제가 어떤 분들이었죠? 수화통역센터. 네. 저보고 읽으라고요? 네. 내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교실 중급반을 개강했습니다. 경기도 농아인협회 여주군 지부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는 제11기 중급반 수화교실을 개강했습니다. 개강일은 다음 달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2월 4일 맞구나. 2월 4일부터 4월 29일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실시합니다. 교육시간은 오전반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반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이며 초급반 수료자 및 수화로 단어 가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료는 월 4만 원이며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주군 수화통역센터 886-0554 886-0554 휴대폰은 010-4731-6997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 홍보 시간을 잠깐만 갖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주 라디오 카페 보시면 그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라는 제 명문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흥 어린이집을 아시나요? 뭐 이런 이 기자님 사진이 있고 박 사장님이 그 어디서 포온 이상한 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기님의 뭐 소설 3스타의 댓글 알바 뭐 이런 뭐 글도 있고요. 자료실에 여주 도자기에 길을 묻는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여러 재밌는 글들 많이 있으니까 카페에 많이 들어오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지 재미는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낚시입니다. 무게들이 무겁지? 예, 혹시 그 개업 소식 있으신가요? 개업 소식. 저희 개업 소식 진짜로 저기 있으시면은 나오셔서 그 5분 막 시간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요. 카페 신청하시면 저희가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여성이 반갑습니다. 앞으로 고정으로 오시죠. 처음으로 여성이 출연했습니다. 최 여사님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인사하면 돼요? 네네. 예. 네. 마이크 좀 더 당기시죠. 예. 앞으로 쭉.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의 오하게 살고 있고요. 전업주부로 아주 평범하게 네. 살고 있는 최은옥이라고 합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 기자 말고 또 다른 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인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문제연구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수 금은 세종신문, 화목토는 장애인 인권문제 투잡입니다. 아니 그렇게 떨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너무 긴장을 하셔갖고 막 목소리가 떨리셔요. 목소리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하세요. 저는 그 왕대리에 사는 그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농사는 소농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국민의 명령이라는 그 시민사회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좀 회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주로 그 활동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는 것이 그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사는 그 바로 사람다운 사는 세상을 그 바로 쭉쭉 쳐지고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하십시오. 그런 사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대해서도 한번 그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능소면 광대리에서는 최영섭입니다. 점점 여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들게 돼요. 여주 사람하고 생각이 잘 안 맞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참 앞으로는 맞춰갈 텐데 그게 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오늘 주제가 그 여주 시승격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여주 버스 노선 개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 찬성하시는 쪽에서도 좀 나와달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가 얘기가 잘 전달 안 됐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나오기 싫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근데 다음번에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반론권 충분히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 컨셉이 그 말을 못해서 죽은 그 여기 하이에나들이 4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내공을 좀 다 강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토론 가능합니다. 꼭 나와주시면 정말 재밌는 라디오 될 것 같으니까 뭐 공무원 뭐 이걸 들으는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찬성하는 뭐 시민단체들에서도 뭐 나와주시면은 저희는 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버스 노선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 신문들에서 이제 그 계속 의견이 나오는 것이 버스 노선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일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또 그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또 내려서 또 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주 읍에 살아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실제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좀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예. 이 기존에 이 버스 노선 변경을 하자고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이거 바꾸자 그런 거예요? 여주 군수겠죠. 여주 군수님이요? 네. 군수님은 버스 타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누가 뭐 문제 있다고 건의했으니까 건의를 그랬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그 건의의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뭐냐 버스 회사냐? 아니면 어디 저기 면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냐? 아니면 거기 뭐 세수를 걱정하는 뭐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 걸 걱정하는 우리 거기 군의 공무원이 좋은 정책이라고 이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뭐 제안을 했느냐? 뭐 그거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자주 접하고 이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무리 완벽한 노선 체계라도 언제나 한쪽엔 불편이 있어요. 늘.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그 작은 불편도 해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노선 개편 환승 체계로 노선 개편한 거는 아주 작은 불편을 덜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편리함을 없애고 훨씬 더 많은 큰 불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먼저 그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얘기인가요? 그래? 아니요. 전혀 이건 그 주민들이 환승 체계라는 건 예,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그렇죠. 시작을 한 건가요? 근데 이제 환승 체계 이제 이 환승 체계 아니 용역의 결과 나오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환승 체계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맞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서울은 부도심과 이 중심지 도심권과 부도심이 있어서 각각 부도심끼리 연결해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고 최초의 그 목적은 도심지로 차량이 집중되는 걸 완화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여주는 그런 목적이 필요 없잖아요. 네, 필요 없죠. 편의시설은 다 여주에 집중돼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그 승객들이 목적지는 거의 99%가 여주읍이에요. 면소재지나 환승지에 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선 단순히 불편하게 내리는 것뿐이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볼 일 볼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러면 지금 광대리에서 네. 여주 읍 오실 때 그냥 바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다 여주 개편돼서 광대리뿐 아니라 예. 환승 체계는 갈아타는 거죠. 그럼 어디서 갈아타세요? 새로운 버스 노선 되면 그럼 바로 못 오신다는 얘기.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요. 이게 용역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노선 변경으로 이제 변경같이 고시가 됐다라면은 네. 용역은 뭐 군에서 이렇게 이 정책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사실은 이런 전문 업체에 이렇게 뭐냐면 맡겼죠. 맡겨갖고 네. 뭐 조사하고 그런 거걸랑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 담당하는 부서가 이 용역을 줬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런 걸 변경하자는 정책적 건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죠. 일부 주민들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여주 교통버스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이 학생들이었어요. 이전에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어르신들하고 그 학생들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사실 아침에 그 버스를 타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했었는데 저도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5학 같은 경우에서 1,550명이 주민이 집단 서명해서
네. 교통 문제 해결해달라 민원 넣은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군청에 항의 방문도 갔었고,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 5학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분명히 여주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주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군이 여주중학군으로 묶였죠. 그렇겠죠. 예, 아이들이 다 여주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여주에 그 5학에 들어오는 버스 아침 시간에 한두 대 가지고는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 그 지금 문제는 기존 노선에서의 증편, 예. 기존 노선의 증편과 그쵸. 예.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되는 곳 거기에 대해서 배차를 좀 신설, 그러니까 증편과 신설의 문제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괜히 시가 된다고 그렇죠. 시 따라 한다고 지금 이거를 뭐 이렇게 광역 노선으로 해서 그 돌리고 뭐 그 갈아타고 하는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게 바라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시 개편되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그 정말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개편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뭐냐면은 이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과연 버스를 타고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가?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맡으신 분이 여주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민원 넣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학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여주 그 하리가 이제 시내버스 중점이죠. 네. 그러면 하리에서 여주중학교로 두 정거장 정도만 고려병원하고 여주중학교 이렇게 두 정거장만 좀 연장을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었어요. 주로 민원이.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그 노선 개편을 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 추진하고 맞물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하고 맞물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기 위한. 근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최 여사님은 이 민원의 내용이 이제 증편이라든가 예. 조금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을 했지만은 버스 노선 변경의 핵심이 환승의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이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이런 환승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뜬금없이 이렇게 좀 연장이나 증편을 좀 요구했는데 이것을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음모론인데 또 음모론 근데 같은데. 민원이라는 거 다양한 쪽에서 네.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또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 사실 파악을 하려면은 이 버스 노선의 변경에 대한 요것들이 거기 제기가 언제부터 됐는지 요 기자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이 기자님, 지역신문 이 기자님, 이 기자 그 물어뜯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 잠시만 저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을 사실은 그 이 큰 타이틀은 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환승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만약 능서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이 기존에는 직접 여주로 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환승의 그 중간에 하나가 절차가 더 이제 그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예로 한번 이렇게 어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광대리에서 바로 왔었는데 한 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광대리에서 나오면 지금 여주 군청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뭘 갈아타고 다시 군청을 간다라는 건가요? 이제 아직 다른 분들은 그동안에 이게 우리가 직접 이 환승책에 대한 정보를 접한 건 한 1년이 넘어요. 작년 2, 3월경인데 최초로 작년 2, 3월경에 군청 4층에서 공청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 환승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예.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또 군청 담당자도 찾아가서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 왜 있을 수 없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용자들이 누군지를 감안했다면 환승이라는 터무니없는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농촌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건데 노인들이세요? 노인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해요. 근데 그 분들은 한 번 타는 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타는데 그걸 한 번 더 타게 하고 날씨가 좋을 경우는 또 별개 문제지만 장에 가서 물건 사고
땀 많이 나고 뭐 여름에는 땀 많이 나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주 읍내에다가 네. 그 예전에 그 정류소라고 얘기하나요? 네. 이렇게 그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그곳에 정차를 하고 거기서 기다렸다 다시 다른 여주 읍내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 그게 어떤 그게 내용이 환승. 예를 내가 들어서 단지는 예를 들어서 강천면 무슨 강천리에 사는 주민이 네.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강천리에서 여주읍까지 나오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버스가 네. 운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여주읍까지 오는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고 그거를 지선 노선과 간선 노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선 노선을 통해서 강천리에서 강천면 그 소재지까지 그쵸. 오게 되죠. 그리고 강천면 소재지에서 다시 여주읍까지 운행되는 노선을 버스를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타고 여주읍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버스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은 첫 번째가 그런 환승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구간에서 아주 대중교통 수단이 빈번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몇 시 차냐에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 배차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 강천리에서 여주까지 나오는 시간이 과거에 30분 정도가 걸렸어요. 다이렉트로 했을 때. 그렇지만 이게 강천면 감메리를 거쳐서 와서 감메리에서 여주로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또 타고 오니까 어떤 1시간 혹은 뭐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다 소요 시간에 대한 문제가 많고 두 번째는 그 요금 문제예요. 뭐 요금 부분들도 요즘 뭐 1,100원씩인가요? 아이고 제가 1,200원. 1,200원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맞을 것 그 같은데. 카드를 사용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도 1,200원에 한 번에 다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승을 하게 되면 버스 회사와 행정기관과 그 요금 체계를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경제적 논리에서 똑같이 30분 운행을 하는데 1,200원을 받았더라면 두 번 갈아타고 하는데 기본 요금 책정을 지자체하고 다시 번갈아가면서 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1,2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1,6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거는 뭐 제가 버스 그 카드 이용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금 설정에 대해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요 시간 요금 문제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불편한 문제다. 학생들과 노인분들이 대다수고 또 여성들이 많으신데 환승 자체는 좀 웃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뭐 아까 반대하셨다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환승 노선의 그 설계 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면마다 면만 순회하는 지선 노선이 있어요. 각 면마다. 그럼 그 지선과 지선을 연결해서 여주부로 연결하는 간선 노선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환승 체계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작년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은 우리 마을에서 여주부로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걸 불평을 하다 보니까 미봉책으로 두세 개 이제 연결하는 노선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불편은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교통 수요는 우리 마을에서 버스를 타는 분들의 그 교통 목적지는 여주일 뿐이지 환승지에 갈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이제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남이다. 그럼 가남만 뺑뺑 도는 버스들이 생긴 거죠.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주와 이제 셔틀이 이제 가남면까지 셔틀이 생긴 건데, 근데 그게 딱딱 마을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어떤 때는 막 두세 배씩 더 드는 가능성이 있고,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제가 예전에 그 강천이요, 눈이 오면 버스가 안 들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천 무슨 이제 그 고개 넘어가야 된다라면은 버스가 이제 안 이제 아침에 하면은 버스가 안 오니까 또 학교도 못 가고, 거나 아니면 또 그냥 그걸 또 산을 또 넘어서 걸어 다니고, 아니면은 또 눈 와서 또 그 버스 못 넘어간다라면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야 돼요, 애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뭐냐면 하루에 3대씩 있었어요. 그럼 그 3대 있었으니까 6대로 늘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비용 문제지 이제. 아니 비용이 지금 방식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100이다라면 한 지금 200%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배차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배차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예. 기존에 160개 노선이었어요. 예. 그거를 55개 노선으로 줄였어요. 노선은요. 준호선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차 간격도 20분에서 40분 정도로 일정하게 맞췄어요. 예. 그리고 운행 횟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325회였었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435회로 이제 운행 횟수 좀 늘렸고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지선과 간선에 대한 차이예요. 뺑뺑 도는 지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흥천면 지역 한번 봤더니 하루에 3회. 예를 들어서 장날에 할아버지가 여주시 장을 나오려면 흥천면 예를 들어서 상백리에 산다. 그러면 이제 흥천면 효지리까지 나와야 되는 것을 하루에 3회 맞춰서 나오고 효지리에서 여주까지.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뭐 복잡할 게 없이 저는 아까부터 자꾸 뭐 여쭈고 게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며요. 자 이렇게 이게 개편이 된 거잖아요. 개같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다 예상됐단 말이죠, 사실은. 그랬을 때도 뭐냐면 이런 뭐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또 뭐야? 경제성이죠. 뭐 어떤 도움이 되는 뭐 전체적으로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밀어붙였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부터 버스 노선 개편의 모든 공청회 토론에 뭐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마을 주민의 의견서도 내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는 공청회에서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한 사람 두 사람이야. 네. 혹시 그 지금까지 계속 공포 분위기가 있었나요? 아니 잘 모르는 거죠. 몰라서. 모르니까. 근데 이걸 난 모르는 데는 이해 안 되는 게 네.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거든. 갈아타는 자체만 해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정책을 밀어붙인 측에서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 이게 이거예요. 경제성으로 보면은 지상 간선 운영하는 게 돈이 덜 들어요. 왜냐면 버스를 운영하는 대수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여주읍에서 10개 읍면을 갖다 구석구석 다니려고 그러면은 10대 갖고 안 되거든요. 20대 30대가 왜냐면 일개 면에도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지상 간선으로 운영하면 여기에 30분 간격이더라도 여기서 가까운 거리만 쭉 30분 들면 10대 가까이 2대 3대만 갖고 계속 뺑뺑이 돌리면 되고 면 단위에 하루에 3번 4번이면 한 대 2대만 주고 그 차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에서는 지상 간선이 나는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상 간선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선의 거점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주에 얘기하면 면소재지가 되겠죠. 면소재지가 하나의 문화 중심지로다 사람들이 여주읍에 안 나오고 면에서 문화가 다 가능하도록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읍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꼭 볼일 보러만 나오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이제 가남에도 이마트 하나 세워놓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상 간선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생활 문화의 중심이 면소재지니까 면소재에서 보고 거기서 볼 일이 있는 사람만 읍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런 여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 읍으로 다 뭉쳐 있다고. 그렇죠. 여주 군청으로 다 와야 명이, 되고 네. 여주 이마트로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 간선이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현실에 안 맞는 거. 더군다나 이제 이용이 아까 학생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르신들은 갈아타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난 그번에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이제 그쪽에서 그 여주중학교뿐이 아니라 세종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없었거든요. 5학에서. 네. 그래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 아이들 아침 시간 통학 시간만이라도 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군청 답변이 터미널 앞에서 갈아타든가 군동협 앞에서 갈아타든가 아이들이 한번 갈아타고 가게 해라. 그 환승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아침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한두 정거장 때문에 애 보고 내려서 버스 거기 가는 버스 타고 가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차라리 그 시간 애들 그 무거운 가방 메고 걸어요. 걸어야 돼. 그게 더 빠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 노선 연장이었어요. 연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이제 했던 부분들이 많고, 근데 지금 개편된 거 가지고도 이제 이것 때문에 편리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은 아주 편리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연단위 소재지는 편리해졌겠네요. 예, 그렇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차량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아주 편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면 단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 활동 무대가 여주 읍이기 때문에 면에서도 다 여주를 나와야 되는데 다 환승을 해야 되고 하루에 많아봤자 3번, 4번 정도 운행하는 그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실효성은 없는 거죠. 지금 오하게 문제점이 초점이 맞춰진 점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또 민원에 올렸던 점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냐 이거죠. 고민한 흔적이요?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제가 카페에 쓴 명문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 이거 꼭 읽어봐 주세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여주군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본인들한테는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항상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편리성이나 이렇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서 아마 본인들한테는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수혜를 입지 못하고 대부분이 일반 힘이 약한 분들은 엄격함을 잣대에 또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이 정책의 네. 뭐냐면 결과 네. 면상권 살리고 읍상권 죽이기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건가? 그런 너무 박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근원을 좀 찾아보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개편을 용역을 준 데가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예요. 이제 거기서 2011년도 6월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죠. 2011년도 6월에 1년 반 정도에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게 12년 말 12월 말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12월 말까지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앞에 버스가 몇 시에 들어오느냐, 그렇죠. 몇 번 들어오느냐죠.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픈을 하지 않은 거였죠. 계속 지선 간선을 갖고 놓고 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럼 바보처럼 왜 지금까지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계속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이의 제기를 못했냐? 내 집에 버스 시간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예, 오픈됐어요. 그 버스 시간도요? 예. 다 오픈됐어요. 그럼 지금이죠? 아니요. 근데 작년 2012년도 2월인가 3월인가 제초 군청 4층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 지선 간선에 있어서 이제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다 지선 간선을 갖고 좀 외진 동네 하루에 예전에 버스가 3대 들어와서 직접 여주까지 나오던 동네가 지선 간선제로다가 되면은 뭐냐면은 횟수가 늘어야 돼요. 주선으로 도는 그 버스도 기존보다 횟수가 늘어야 되고 지선인데도 운행의 횟수가 늘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늘지 않고서는 되면은 그냥 완전히 돈제락 때문에 그런 거고. 100회 들었죠. 그 100회라는 게 여주에 있는 리가 몇백 개죠? 282. 그렇게 따지면 그거 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선제로다 간다는 게 면 소재지만 돌아다니는 거면은 아주 외진 리에도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던데도 4번, 5번이 가야만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면 소재지 내에서는 생활이 가능해지거든. 하나의 생활권을 먹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돈 장난이 되는 거예요. 돈 안 쓰려고 한 거밖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이게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행한 거냐? 닦아놓고 말씀드렸는데 박 사장님은 버스 회사가 이익을 보느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죠? 버스에서 이익 증대 때문에 이거 한 거냐? 요게 저는 포인트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버스 회사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지 마을에 들어가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회사에다가 돈을 내주잖아요.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거. 그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대중교통지원법이 지방정부 재정으로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금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버스 회사라기보다는 버스 회사가 이걸 통해서 이익이 더 증가될
것 같지는 않고 예. 실제로 자치단체가 그런 거죠. 여주군에 대한 재정 부분들의 그렇죠.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예. 있겠죠. 이 기자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거리가 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네.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여주군은 예산을 절감 운동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게 진짜 이거 가지고 접근하는 여주 공무원들 그 제일 그 나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물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예산 절감해 갖고 무슨 상 타고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 여주는 지금 상위 클래스예요. 군 단위에서 중간만 하시고 돈 좀 쓰세요. 왜 주민들 위해서 안 쓰고 맨날 뭐 있을 데 없는데 줄인다 그래 갖고 사람들 힘만 들고 괴롭히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월급 꼬박꼬박 타잖아.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웃자가 하는 한마디 할게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노선 변경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 뭐냐면은 끝까지 나오시지 마시고 동네에서만 조금 이렇게 지내시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반영.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약장수가 열심히 돌아야 돼. 병원이에요. 아니 병원 문제인데 아니, 병원 이거는 그거는 그래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뭐냐면 어르신들을 표 찍는 거에 대해서 거기 뭐 열받은 이쪽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군에 무슨 이거 거기 뭐야 이거 민주당 쪽에 사람 있나? 야. 그냥 못 나오게 하려고. 어쨌든 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다 서로 편하게 살자 하는 이건 문화의 개념으로다가 봐야지 경제의 개념으로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功能을 반영하고 또 그걸 주로 이용하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린 청소년들이랑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시골에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한노인에서 아니 여주군 대한노인의 여주군 지부 어르신들은 관변단체. 뭐 하십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발을 묶어 놓으신 어르신들은 근데 발을 묶어 놓은 제가 건데. 이제 네. 각종 이 관련 단체나 관련자들을 다 찾아가고 지역 신문도 다 연락해서 기사화를 부탁하고 했는데 그건 조금 옆으로 센 거고 이제 이번 문제는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버스 노선은 수요자 입장에서 그게 수요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을 만들어 놓고 공급되는 대로 이용해라 이런 취지에 지금 이번은 이건 아주 잠된 거지. 이 기자님. 잠시만요. 박사님 잠시. 아니 안 돼. 최 여사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랬어. 여성 우선권을 주겠어.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말 못하고 끝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버스 노선 개편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뭐 민원이 들어가고 어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그러면은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운행, 그 뭐라 그러죠? 탑승 체험. 탑승 체험. 이런 것들을 진행을 적어도 2번 정도를 하면서 그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몇 시에 도착하고 몇 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러면서 실제 이용할 사람들이 이 부분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좀 고칩시다.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전혀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군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거 노선 개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 선생님께서 그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그러니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못 갔어요. 제가 덜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로 주민들 그 대다수의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사실은 금지. 그런가요? 제가 이거를 1, 2, 3편을 들으면서 사실은을 배웠어요. 이 유행병이에요. 그 사실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과연 어느 계층일까? 정말 도움을 그런 점에서 제가 딴짓하고 있는 거 우리 이 기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이 물건에 나온 바코드나 이렇게 넘버에 의해서 이게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농산물도 뭐냐면 다 이게 실명제 하잖아요.
여주군에 이게 정책 실명제 이게 진행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거 거 그러면 추진했던 이게 뭐 담당자 있겠네요? 여주군 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는 그것도 결재권자고 이분은 여주군 지시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군수님이 출마할 때부터 자신이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오류일 수도 있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라든가 마을버스 도입 이렇게 갖고 개인당 뭐 연 예산에서 53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대도시 기준이지 환승과 마을버스잖아요. 마을버스 기준이 이렇게 농촌 지역 사회에서 그런 것이 어울리느냐. 그런 부분에 아니 근데 이게 위대한 시가 되려면 환승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는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김군수님 재선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선거법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다 했습니까? 자릅니다.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어쨌든 그 공공성의 그 경제성과 효율성이 합쳐진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경제성에 대한 접근들은 전 당연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보지만 공공성의 효율성이 사라진 그 경제성에 대한 접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우리가 가야 될 그 공공성 부분들에선 그 접근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이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부분들과 맥을 보면 똑같은 같은 노선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주군청은 그 1998년인가요? IMF 왔을 때. 그래서 IMF 오고 나서 그 군청 공무원이 한 200여 명이 해직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 마인드는 거기서 하루도 1년도 지나가지 않고 지금 2013년이 됐는데 2013년까지의 변화의 지점이 하나도 없고요. 그때 그 IMF의 그 당시에 공무원들 해직된 그 순간에서 딱 시계가 멈춰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절감하고 그리고 그 편의를 주지 않고 예산을 절감시켜서 재정 자립도 높인다. 그게 거기서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사실 하던 과장님들 다 퇴임했으니까 이제 그 좀 지금 과장님들 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발 풀어주세요 좀. 그 시간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반박하실 아니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대충 된 것 같고 다른 얘기 또 있으니까 뭐 마지막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다음으로 또 시 얘기하시죠 뭐. 하십시오. 버스 노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로. 버스 노선. 이제 말씀하신 그 경제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환승 노선은 경제성 면에서도 아주 최악이에요. 가령 우리 마을에 이제 현재 환승이라고 해서 최초의 그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여주군 전체가 환승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었는데 불평이 계속 들어가니까 각 마을에서 몇 개의 노선을 여주 직행 노선을 만들어 줬어요. 역시 울어야 돼. 미봉책으로 만들어 줘서 그 담당자들 뭐 계속 쫓아가서 항의하고 반대하고 자꾸 그러니까 노선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기존 이제 노선은 하루에 여주 왕복하는 노선이 합해서 10번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번 노선에는 17번이에요. 근데 17번이라도 기존 노선보다 훨씬 불편해요. 근데 이건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우리 마을만 그렇고 다른 마을은 대부분 그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마을에 들어오던 버스도 안 들어오는 마을이 많고. 그럼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다라는 건가요? 맨 빈차로 다니는 거죠. 이거 뭐 하십니까 이게 그럼? 자, 저희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쉬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다 지나갔네요. 저희 뭔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시승격. 버스 노선 아까 마무리 안 됐는데? 그래요? 그거로 마무리해요. 그걸로 마무리? 네, 아니, 듣는 사람들은 이게 황당한 거야. 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쉬는 시간에 다 얘기하고 이제 문제점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운행한 거 보고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건지 예상한 게 맞은 건지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어디 신문이더라? 세종신문이요. 세종신문에서 그 여주군청에서 그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를 그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뭐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아, 적극적은 아니군요. 적극적으로. 아, 예. 소극적인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을 하겠다. 아, 적극적은 아니랍니다. 아니 적극적인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방 신문들은 다 추위를 탑니다. 아니, 이 기자님 이거 앉아서 쓰셨나요? 가셔서 쓰셨나요? 예? 앉아서 책상에서 쓰셨나요? 아니면 군청에서 쓰셨나요? 예, 앉아서 했어요. 근데 이 버스 노선 문제는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버스 노선 문제 28일 날 1월 28일이니까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좀 기다려 보고 혹시라도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은 군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여주 라디오 카페에도 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올라오면 2탄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여주시 승격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찬성하는 측만 있고 아니 거꾸로 전에 반대하는 측만 있고 찬성하는 측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럼 뭐 더 열심히 뭐 씹어보죠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예. 게임 오버가 되니까 이제 안 오는 거지. 뭐 와봐야 또 얘기해봐야 이미 자기들이 끝났다고 예, 오는 거니까. 와봐야 뭐 공개적으로 해봐야 발표 날만 밀리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 보고 하셔서 주제를 지금 좀 그 토론하면서요. 그 승격이라는 말보다도 용어가 네네. 이 추진이라는 말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군에서 시 이게 무슨 뭐 격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진이라는 말이 용어가 용어 맞습니다. 수정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용어 정리였습니다. 네. 저희 그런 거 많죠. 뭐 이게 그냥 그 개편 바뀐 것뿐이 없는데 그걸 개선했다. 뭐 개선책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군에서는 그 시승격이라 해가지고 네. 거기다 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체. 군이라는 것은 정체감을 준다. 네. 이래가지고 시가 되면 무조건 뭐 공업풍선처럼 딱 띄워놓은 거예요. 네. 예, 이게 허구라는 거죠. 구체적인 건 없고. 그러면 저희 돌아가면서 나쁜 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찬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보다 네. 내 생각에는 조금 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분들 과연 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인가 그 이유가 뭘까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감성으로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시 추진 부분들이 뭐 시 추진이 지금 말 나온 게 2년 됐나요? 네, 김추석 군수 들어오고 얘기한 거죠. 제가 신문사 컴백한 지가 4개월 됐으니까 저는 4개월 것까지만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에 김추석 군수님 전에 누구였지? 요새 머리가 잠깐 이기수 군수님. 이기수 군수님. 네. 뭐 그때도 사실은 뭐냐. 그분은 시 출신 얘기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럼요. 그분 공약상 그때 선거 처음에 왜 공무원들은 시 출신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김준석 군수가 중부일보인가 나 그 신문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시승격을 통해서 인사적체를 확 풀어버리겠다. 솔직한 말씀이신데. 네, 얘기했어요. 인사 숨통을 트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인사 숨통이 지금 트인다. 사실 지금 여주군의 과장님들 다 거의 대부분 여주농고 출신이잖아요. 여주농고 과장님들 국장을 달고 싶어서 지금 시를 승격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 특정학교 인맥까지 왜 거론을 해요? 저는 그거 문제 있어서. 아니 이 기자님이 세종신문에 썼더라고요. 그 지역 연고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군에서는 원래 자기 숨은 의도는 겉으로 내놓지 않아요. 이번에 그 군수는 그렇습니다. 뭐 시가 되면 당진시 예를 들어서 470억이 자동적으로 중앙지원금이 내려온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진시에서 해신을 한 거 보면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관계 없어요. 예,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했다면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예, 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아까 좀 연장으로 그러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승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도 좀 여기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네. 사실에 입각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희요? 막 떠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옥죄하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방송에서 사과 방송을 또 합니다. 수치를 그리고 우리 여주라드가 그렇게 뭐냐면 공신력 없어요. 저희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론지 아니고요. 저희 그냥 막 떠드는 방송입니다. 화살 쏟아보면 뭐 빗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매번 맞으면 뭐. 그 배경적 차원에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주 그러니까 경기도의 군 단위 지역이 네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양평, 가평, 야평, 연천, 여주. 이렇게 되고 시가 28개인가. 31개 시군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여주가 1등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 자립이라든가 뭐 그게 경기도에서 네 군데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탑이에요. 굉장히. 근데 시를 도농복합시를 추진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집안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건들은 다 갖춰 있어요, 사실. 근데 갖춘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갖춘 거죠. 5학을 편입시켰으니까. 만든 거지 뭐. 만든 거죠. 예. 여기 말꼬리 많이 잡는다. 잠깐만요. 여기 그건 사실들이 계속 사실이니까. 인위적인. 이렇게 추위를 타셔. 저기 잠깐만요. 그 여주군이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군 단위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1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탑 클래스에 드는 거예요. 군 단위에서는. 재정 자립도 군 단위에서.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재정 자립도 고만하고 돈을 써라 좀 제발 이제 안 해도 된다. 다른 지역은 제가 수치 틀릴 수 있는데요. 한 19%예요. 전국 재정 자립도 평균이요? 예, 군 18%. 18. 예, 감사합니다. 18%. 기자가 전국의 군 단위의 재정 자립도가 18%인데 여주군 37.9%. 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37% 그건 군청에서 만든 자료. 그래서 어쨌든 여주군에서 37% 이상 한다는 거는 쥐어 짜는 겁니다, 이거. 쥐어 짜는 거기 때문에 예산 쓰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에서 소위 말해서 지역 정치인들의 가장 지역 주민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은 소외돼 있다. 봐라. 경기도에서는 4개밖에 안 된다. 거기서 1등하면 뭐하냐. 응? 용두 3위 뭐 이런 거자.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주는 거고 인근 지역과 계속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때 여주 국민들은 그 자극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 나왔던 분들이 여주시 추진하겠다, 시승격하겠다가 이기수 군수 처음에 이기수 군수할 때 공약상에 나왔던 거고요. 뭐 인구 유입하겠다, 산업체 늘리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어떤 군수가 되면 시가 된대더라. 거기까지는 굉장히 좀 환상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경제적인 논리, 교육적인 부분들, 또 그다음에 주거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질 여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좋은 공약이 없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물론 김춘석 군수도 그런 측면이 강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김춘석 군수가 시추진을 이렇게 가열차게 아주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입니다.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같아요. 왜냐하면 텃밭이 많이 부족해요. 다른보다. 특히 저희가 3편인가요? 2편 낙하산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그렇습니까? 그걸 들었으면 안 했을 텐데. 우리 방송이 좀 늦었어. 김주혁 군수님이 사실 50%도 안 되는 39.1%였죠? 그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 기반이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이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시냐 군이냐 동이냐 면이냐는 다른 게 아니라 행정체계의 개편이거든요.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면은 일정적인 정도의 비용 부담도 사실은 감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다가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행정 개편을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당위성 설명이
난 이제 처음부터 이걸 보면서 너무 유치하다. 뭐 군민은 쪽팔리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 그럼 내가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달에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의 비용을 내야 된다. 예. 그럼 난 차라리 군민의 소리를 듣고 5만 원을 안 내는 게 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주군에서 찬성의 이유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 여주군에 저번에도 이제 지역 여론을 누가 잡고 있냐 내가 이제 경로당 여론을 갖다 얘기했었었는데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랑 경로당이랑 관변단체들이 여론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안 해.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역 여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시가 되면서 가장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게 이 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여론조사를 그렇습니다. 여주군 전체로 해버려. 그래 버리면은 면에 있는 사람들은 난 손해 보는 거 없는데 뭐 시민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근데 사실은 면에 있는 사람도 손해 봅니다. 뭘 손해 보는데요? 아니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분야로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더 다른 분야는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이제 면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주읍에 사는 사람도 올라가죠. 26,000원이었나? 26,000원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받아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받아보면 깜짝 놀랄 알아요. 정도로 올라가.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제 자리를 걸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자리를 걸고? 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세네. 가장 이제 면민들한테도 이제 달라지는데 하고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이 읍에 있냐 도시에 있냐에 따라 달라요. 예. 가령 이제 병원급 여주만을 가서 예를 든다면 이제 여주에 병원이 2개예요. 새로운 병원이랑 고려병원. 예. 나머지는 이제 의원인데 병원급을 갖다 시에 있는 병원은 내 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나왔다 그러면 내가 4,000원을 내야 돼요. 예. 본인 부담. 예. 근데 이 읍면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병원은 35%만 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5% 차이. 아프다고 했을 때 뭐 그건 안 낸다고 의원 가는 사람은 없거든. 당장 아플 때는 서울대병원이고 뭐고 내 그렇죠. 아픈 거 해소하는 대로 가면은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민이 된 대가를 갖다가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원 10번 가면 50%는 결국? 그죠? 난 또 부담이네. 수치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이게 내가 시민이 돼서 얻어지는 반대급부가 내가 비용 지불을 하는 것하고 최소한 또이또이란 말 써도 되나? 저는 막 쓰든 막 쓰세요. 괜찮아요? 예. 어떤 이렇게 좀 욕만 안 하면 됩니다. 대등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요. 확실하게 시냐 농어촌일 때 경제적인 이익은 농어촌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농어촌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시가 돼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오늘 그 여주군청 홈페이지 일부러 들어가 봤더니 그 뭐 이렇게 손해되는 일하고 뭐 이득 굿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를 설득하는 문구는 없더라고요. 재정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 공무원들이나 뭐 할 때 되면 수치를 잘 얘기해요. 여기는 수치가 없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수치가 없어져 버렸어. 수치를 말해볼까요? 네. 이제 그 여주군에서 시 추진 초기에 여주군을 온통 플래카드로 가득 네. 아주 휘날리게 했는데 그때 중앙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주는 거예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5월 10일 날 공청회 자료인데 이 사람들이 시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를 추진해 여주가 발전한다고 그러는 그 동원된 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료를 이렇게 해왔는데 어용인가요? 어용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 자료는 꽤 정직하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이걸 읽질 않아서 그렇지. 여기 보면 이제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방교부세거든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이쁜 군수나 이쁜 시장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 기준이 1인당 인구 1인당 딱딱 아주 이 수치가 정해져 있다. 근데 되게 이제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국민인데 시는 조금 군보다 발전된 지역이니까 그 단위 비용이 적어요. 군 지역보다. 근데 이제 여기 16개 항목인데 그게
16개 항목 중에서 늘어나는 거는 공무원 인건비 이 4,040 행정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인건비에 이거는 행정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가 약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늘어나요. 그 외에는 나머지 16개 중에서 14개가 아주 상당한 차이로 줄어드는데 뭔가 이 교수 이 자료를 제시한 교수 말로는 한 분이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리면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들만 이득을 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이득 보는 편에 서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거는. 예, 공무원들이 이득을 보는 건 확실하고. 아니요, 공무원들만 이익 봐요. 아니죠. 그래?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돼. 공무원과 그 가족들. 여기까지 다 핸드폰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주 라디오 완전 공무원의 적이구만 아주. 아니 아무도 안 들어. 공무원이 여기를 지금 우리 아니 진짜인가요? 그러면 공무원들만인지 뭐 그거 좀 하여간 그 가족이니까 그까지 여지는 두겠습니다. 하여간 뭐 여지는 두고 공무원들은 확실히 이득을 보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 특히 여주 쪽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혜택도 박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농촌 지방 같은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 군청에서 만약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뭐 명문 학교를 만들겠다. 명문 학교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주에서? 정말 나 말이 안 나와서 무슨 어디를 명문 학교 뭐 돈 들어간다 명문 학교가 돼요. 서울대 한 명 더 보내지도 못하고요. 우리 저기 뭐야? 선생님, 자 그리고 말씀. 네. 이 학교는 이제 우리가 잠시만 도시지역 저기 추진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유인물 갖다 뿌린 게 제가 그때 그 복사해가지고 막 저기 나눠줬었는데 가장 이제 비근하게 예를 드는 게 포천이에요. 뭐냐면 포천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포천고등학교가 넘버원이었어요. 예. 근데 잘 나갔어요. 시가 싹 되면서 농어촌 특례가 없어지면서 평범한 학교로다 그냥 한순간에 급전진.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지금 가든 그 애들도 다 못 가요. 근데 우리 학교 이제 이 시승기획에 따른 어떤 학교 문제는 교육의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저 그런 거 없나요? 혹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승기획 시 추진이 되면은 시로 되면은 모델 있지 않습니까? 3인 가구 혹은 5인 가구, 7인 가구 뭐랄까요? 경제 활동 비용이라 그럴까요? 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어떤 모의 실험이라 그럴까요? 경제 활동 달라질 게 벌써 경제 활동 뭐 시된다고. 아니 비용이 물가가 내려가나. 아니 뭐냐면 세금 부담은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가 되면은 시가 되면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뭐 그런 그렇게 따지면 훨씬 빠르잖아요. 예, 그런 것. 뭐 모델 이렇게 해갖고 연구된 건 없나요? 그런 수치는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이번에 시추진에는 수치를 안 낸다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2배, 그러니까 현재 내고 있는 거에 100%가 오르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5만 원 월급은 우리는 오르지는 않아. 그죠. 월급은 오를 수가 없어. 안 올라요. 근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만 원을 내고 있었어. 그러면은 원래 그게 10만 원이었는데 50% DC를 받아서 5만 원을 냈었는데 그게 시가 되면서 전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5만 원이 그걸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소로 그렇죠. 며느리사가 주소를 몇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가 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니 이거 준 게 아니라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면 주소로 갖게 되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읍 사람들이 위장전이 번다고요? 그렇죠. 위장전이 이사를 가야지.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 수업료가 이 읍내에 있을 경우에 여주고나 세종고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연간 1인당 37만 원 늘어나요. 안 되는데? 그죠. 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면으로 갈 수밖에 없구만. 유치원도 공립 유치원 수업료도 한 아이당 10만 1,000원. 늘어나고요. 농어민 그 자녀학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농어민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대학 입학금 해가지고 95만 3,000원 더 추가 부담되죠. 잠깐만요. 이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금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양육 지원비도 16만 7,000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사교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가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교육비죠.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안 농어촌 하니까 농특례가 뭐. 없어지기 때문에 네, 특례 농특이 입학 없어지니까. 제도가 농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할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주고가 이천 같은 경우가 네. 이천 고등학교가 최고 명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뜨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효양고등학교요. 왠지 알아요? 부바르비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야 그런 걸. 그러니까 읍내에 있는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다 우수한 인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면으로. 네. 뭐 좋게 얘기하면 수평 이동이니까 뭐 골고루 발전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최은옥 씨가 얘기한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사실 왜 약간 다른 게 있어서 내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읍 지역에 사는 농민의 경우는 100%가 늘어요. 그렇겠죠. 모든 네. 저 읍 지역에 사는 사람 다 100%가 아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28.3%가 늘어요. 그러니까 그 농민하고 농민이 아닌 경우 구분이 돼.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월급을 2배를 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가 특히 경기도에서도 여주가 소득이 굉장히 적은 지역에 속하고 뭐 공무원분들이야 똑같은 건가요? 공무원분들이야 월급 꼬박꼬박 국가에서 나오고 오히려 더 승진의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과장으로 임기 만료하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국장이 몇 개 늘어나나요? 2국이요. 2국이요? 그냥 국장님이 두 자리. 3국이지. 의회 사무과가 의회 사무국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수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3국 정도가 더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한 4-50명 늘어나죠. 네, 한 30명 보고 있는 거고요. 30명 그러면 4-50명 살리자고 우리 다 죽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 전달 체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게 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이게 옮겨지면서 그 과연 여주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행안부가 직접 와서 여기서 뭐 공청회도 뭐 하고 또 내부적으로 막 조사도 다녔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민심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네, 여론조사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장님들의 어떠한 발언권들을 장악해내고 이장님들은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심층에 대해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김치덕 군수의 선거적인 어떤 정치적인 방향들이라는 것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는 로비가 훨씬 더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그런 어떤 전달 체계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공무원들 아까 다시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왜 이걸 갖다 진짜 필사적으로 목숨 거느냐 정말 그래요. 55세만 되면 일단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당신 면장 줄 테고 5급 탈 테니까 6개월 한 뒤에 명예롭게 면장 소리 들으면서 퇴직해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한 6급 정도 된 고참 공무원들도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면 그래 내가 지금 끝나서 그래도 면장 소리 5급 과장 소리 한번 듣고 나가야지 한 달에도 좋아. 그래서 그 퇴직의 조건으로 자기는 명퇴를 신을 받아 그게 인사체계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해방감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주민들을 또 여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추진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그동안 저는 그 지역의 그 신문에서 여주에 지역 신문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한 대여섯 개 있잖아요. 대여섯 개. 그런 기사를 전 본 적이 없걸랑요. 그거는 신문에서는 사실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여주 라디오에서는 비사실적이라도 지금 얘기하기 이건 비사실적이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거 다소 가능한 부분들이죠. 추론이죠. 근데 말이죠. 시 추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신문을 봤으면 정확한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가령 왜 여주군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홍보 자료 보면 국이 2개 생기고 또 여주읍에는 동이 3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읍이 이제 동이 되는 거고 2개만 증설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한 그 공무원 수가 늘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10명만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다들은 그거는 아니, 5급 이상만 해서 10명이겠지. 그렇지. 아 이거 그러니까 10명 먹자고. 월급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 진짜 그 가난한 동네라서 월급을 15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숫하지. 네, 숫한데 거기에 지금 예 거기에 지금 이기다 손 들었습니다. 투잡인데 아니, 150에 합의? 자, 제가 얘기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 15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 그 4대 보험료나 건강보험 뭐 이런 부분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정말 월급 안 올려주면은 애들 뭐 못 보내요 어디.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좀 제가 명문 쓴 거 좀 다시 카페에서 읽어보시고요. 왜 본인들한테는 너그럽고 남들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자꾸 우리 보고 읽으라 그러는 것 같아. 네. 책을 낸 건가요? 아니고요. 그 짧게 한 10줄 썼습니다. 네. 사실은 뭐냐면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영세 자영업자는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요즘의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 부담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 추진이라는 게 이게 전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 이거죠. 지금 이게 벌써 거의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라 사실은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될 건 아닌 거고 저는 4대강 때도 그렇고 여주시 추진에서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 1탄에서 얘기했나요? 여론조작이라는 이 면을 이후에 다시 이런 사태가 안 나오게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제2, 제3은 또 나온다. 이게 4대강 지금 문제 다 터지면 이 사람들은 이미 훈장 다 받은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부분들이 실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근데 이런 데가 더 심한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게 됐죠. 어쨌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지역에서 몇 개 그 대표적인 기관들만 장악을 하게 되면 특히나 여주 같은 경우에서는 노인분들 장악을 하는 부분들은 뭐 몇 번 가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만 장악해내면 여주의 지역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제는 그걸 고민해야지. 여주 라디오 성장을 하지 지금처럼 못하고 예, 여주 라디오 지금 카페원 63명. 이거 지금 모아자는 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모두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도 전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패배주의가 패배를 한 겁니다. 패배주의가 아니고. 근데 1000명 되는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될까 여주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시 추진을 뭐냐면 행안부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반납해요? 반납이 안 돼요. 반납이 안 돼요? 예, 반납이 안 돼요. 내가 싫은데 손 떠나야지. 여주 떠나야지. 나야 떠날 수 있어. 국민이 여주 떠나야지. 국민이 뭐냐면 시해라. 우리가 시 안 할래.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예요. 행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예요. 국민으로 살고 이제 양평군으로 이사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같은데 글로 넘어가세요. 이미 양평 저는 교육 문제 부모님들이 교육 문제를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나 봤는데 중학교 지금 2학년 저희 그 단체 그 자원봉사하고 있는 어머님인데 시승격 얘기 딱 나오자 바로 양평으로 주소 이전해가지고 주소 이전입니까? 이사 간 겁니까? 주소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소 이전해서 이미 양평으로 양평에 저기 양성가 예.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가 또 명문으로 떠오르니까 그 농특 혜택도 보지 도시 애들도 내려올 정도의 명문 고등학교로 컸지 당연히 가죠. 근데 왜 거기는 명문이 됐지? 어느 날 갑자기 명문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전혀 이 시 추진의 이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성실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범죄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그거는 대통령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위장전입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됐어요. 제가 이거 편집을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되고요. 두 편을 하니까 그렇지 두 편을. 다음 주 쉽시다. 이거 두 번 싫고. 아니고요. 제가 좀 약간 분노했던 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팟캐스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명한 뭐 정치인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실명 얘기해야 되나요? 유모 씨랑 유창산? 아니요. 유시민이. 예.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 한참 열심히 하시다가
지자마자 바로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괘씸하나 유시민 얘기도 하지 마. 머리 아파. 왜 까? 안 좋아. 난 모든 걸 다 까는구만. 하지 마세요. 좀 인수야 인수. 까지 마.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시 추진 과정에서 시 성격 얘기가 자꾸 성격 용어가 나오는데 시 추진 용어를 좋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의 그 실체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걸로 문을 닫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 추진 과정에서 이 군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시 추진 과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반대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의료보험이 인상되고 농어촌 그 학생 특례가 해당 불이익을 받는데 이런 것을 갖다 내 불이익을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적 반대자라고 이제 매도했다 이게. 그건 뭐냐 하면은 야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뜻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인 거예요. 정치적 반대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야비하다 이거지. 그 방법이 정치적 반대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의회 이 심의 할 때 군수가 갔어요. 그리고 또 옆에 팀장도 가고, 그다음에 그날 공무원들이 버스 한 대 돈이 돼서 말이야. 검은 양복 입고 와서 뭐 조폭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행정 공백을 그렇게 비워도 되느냐 이 말이야. 경기도 얘기하니까 경기도 의회를 좀 민주당이 김춘선 씨가 그 도의회에 가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 추진을 급하게 서두르냐. 그 자리에 가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의회에서 왜 이렇게 시 추진을 빨리 추진하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나면은 어려울 것 같다. 대답이 딱 그거예요. 그다음에 중앙지원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늘어나느냐. 근거를 대라니까 그건 모른다 얘기야. 이런 대답이 어딨냐 이 예산 전문가 아닌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지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여주군 공무원님들 당신들의 위대한 군수님들이 그 실체를 좀 보시라고. 그거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71차 회의록에 전자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듣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면 나한테 전화가 안 왔어. 내가 얼마나 많이 씹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시추진이 다뤄졌어요. 도의회에서 사실 거기서도 뭐냐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랬죠. 통과됐잖아요. 아니 거기서 뭐냐면 도의회에서 뭐냐면 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다니 넘어갔어. 지금 그 자격 요건이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에 대한 판단인 거죠. 거기에 정치적 개입이 들어가서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고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찬성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이제 정치적인 컬러가 너무 강한 사안들이라면 핏대를 세울 텐데 그냥 동네 얘기니까 그냥 굉장히 시끄럽긴 했어요. 이거 도의회에서도 찬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시끄럽긴 근데 보니까 도의회도 민주당도 요새 지지고 볶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시추진 반대 여주분들이 경기도의회까지 가셨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데모도 하시고 그럼 이런 걸 보셨으면 민주당 도의원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경기도에 왜 뭐냐면 무사 통과처럼 이게 진행된 것 같걸랑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이제 결과만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요. 결과만 그런가요? 마지막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여주 반대하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불만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나중에 찬반을 묻는 결과를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 가세를 했어요. 그죠? 네, 가세.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처음엔 들어주는 척 하다가 넘어갔어요. 만약에 절차적으로 그쪽에서는 절차의 정당성만 판단을 할 건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없었어요. 지금 지역 내에서야 우리 지역의
그 조건에서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냐라는 부분들의 판단이지만 실제 도의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이 부분들의 가부에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야속해하거나 속상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속상할 수도 있죠. 네, 아니에요. 의회에서 네. 민주당 박용일 의원이 찬성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이 여주군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했어요? 박용일 군의원 중에. 그래요? 그럼 이름을 좀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가남면의 박용일 부의장님. 저번에 저희가 우리 종신에 그 선거할 때는 민주당 색깔했다가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같이 몰려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인가 보네. 도의에서 모든 그 토론이 끝나고 그 나중에 그 정회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그 수의 과정에서 박용일 의원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 막 누비고 댕기는데 야 이거는 좀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대세가 이게 절망적이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 이후에 그럼 추진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도의회에서 행정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입법 예고까지 정부에서 끝난 거라 큰 하자가 그래 시기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달에 지난 8월달에 경기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 예, 승인 절차를 밟아서 10월달에 경기도에서 승인 처리가 됐고요. 승인 후에 행자부로 이제 여주군에서 요청을 했죠. 시승격.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난 16일인가요? 16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국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여주는 뭐 빠르면 내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시민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요. 평소보다 2배 지금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패널 숫자가 2배는 늘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뭐 정리하는 발언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두 분만 듣겠습니다. 두 분. 패널 이렇게 항상 많이 합시다. 좋은데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최 여사님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우선권을. 이제 그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막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통과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운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 시 추진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들을 법적 요건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수가 되냐, 재정 자립도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그냥 약간 해주는 척 하면서 여론 이제 보고 이제 그러는데 가장 큰 게 재정 자립도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군이나 그 전국 군 중에서도 뭐 최고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상태로 시가 됐을 때 전국 재정 자립도 시의 재정 자립도는 57.6%인가? 그렇죠. 네, 근데 바닥으로 지는 거겠죠. 그러면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히 시중에서는 꼴찌의 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구로 봤을 때도 인구가 전국의 그 시 평균 30만 8천 얼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인구수 가지고는 인구로 볼 때도 완전 꼴찌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읍의 인구수가 5만 명이 이상 되는 것도 이제 그 시가 되는데 법적 요건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시, 오학 그 주민 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11,671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주 읍내, 오학을 제외한 여주 읍내 주민 수가 42,764명. 오늘 기준 제가 이제 뽑은 건데, 그러면은 요즘만 따지면은 인위적으로 그죠? 이제 통합을 했던 얘기죠. 이제 군에서 얘기하는 거 법적 요건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거에 옛날에 도장 찍을 때 서명할 때 그때 시추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쵸? 여기 오학 계시는 분 계신가요? 시추진 목적이 아니고. 때문에 한다는 거 다 알았는데. 시추진이 다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시추진 때문에 우리 서명 안 해준다 그랬을 때 또 설득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지검이 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와야 되는데 그게 네, 그렇죠. 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읍으로 편입을 하자. 그거를 가지고 오자. 이천에 넘겨주지 말고. 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저는 굳이 시가 아니라 그래 그냥 법원이라도 뺏기지 말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대로 지금 시 추진하는데 이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학 주민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 재정 자립도도 28점 제가 계산한 걸로는 28점 몇 %밖에 안 돼요, 여주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37점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여주가 시가 돼서 얼마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농특으로 좋은 학교 들어간 애들이 지금 요새 자퇴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워낙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이니까 얘들 저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아마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하는 거는 군 당국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군수와 공무원들 이들은 말이죠. 시민의 살림을 위탁 관리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몇 년짜리 비정규직 신세들인데 처음에 당선되기 이전엔 말이죠. 초심을 어떻게 좋게 하겠다 이렇게 떠들더니 이제 초심을 떠나가지고 변종이 돼 버렸어요. 아니에요. 원래 이게 초심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말이죠.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 더 이상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오늘 긴 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 고민입니다. 이거를 두 편으로 쪼갤지 아니면 한 편을 할지. 그래도 제가 아까 말하다가 끝났는데요. 저는 대선 끝나고 그만둔 팟캐스트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결심을 한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방송을 내겠다. 10분이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본인 생각이지 뭐. 우리한테 물어봤어? 네, 박 사장님은 고정으로 항상 안 나오시고 그러시면 나오셔갖고 이렇게 커피값도 내시고 술값도 내시고 해주세요. 네, 그럼 이걸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